여러분, 치아가 깨졌는데 치아보험이 없더라도 400만 원 받는 게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치과보험 박사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치아보험 가입조차 안 되어 있던 분이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제가 무려 400만 원 정도 비용을 찾아드렸던 사례인데요. 어떻게 이 거액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함께 제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헛디디면서 이제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니가 깨진 사례였는데요. 치아가 많이 흔들릴 정도로 깨져 있는 상태라 치과를 가셨는데, 치아는 하나는 뿌리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양옆의 치아들은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용이 치과에 또 가면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비급여 진료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치아보험도 없고 비용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를 할지 말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냥 치과보험 말고도 일반 실손보험이든 아니면 종합보험이든 뭐 운전자 보험이든 이런 일반 보험들은 따로 없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개인정보 좀 동의를 받아서 한번 그 안에 내용물을 좀 확인을 해드려도 될까요?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해서 제가 이제 정보 동의를 받고 열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너무 많이 있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안에 종합보험 특약들을 같이 넣어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실손보험과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안에 1세대 실손 안에 종합보험 그 골절 진단금, 뭐 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비, 상해 의료비, 그 네 가지 특약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진 속에 보여진 이분이셨는데요. 한쪽 부분들은 저희 구강 사진을 찍은 거고요. 하나는 엑스레이 사진인데, 구강 사진을 보면 뿌리까지 부러진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엑스레이 안에 제가 지금 화살표 이렇게 해놨죠. 뿌리까지 부러지면서 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양옆의 치아들은 좀 깨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단계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빼고 임플란트를 심고 양쪽 크라운은 지금 아직 안 하신 상태예요. 왜냐면 이제 임플란트가 다 잘 뼈랑 유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같이 크라운을 맞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임플란트만 식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보상을 4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치과를 가시면 진료 상병 진단명들이 있습니다. 이때 상병 코드가 S02.5만 나오면 돼요. 근데 S02.5 상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 뿌리가 부러진 거는 치근 파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치아들이 깨진 부분들은 치수 침범이 없는 치간 파절이라든지 아니면 범낭질 파절,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S02.5 뒤에 자리는 굳이 필요 없고 S02.5 치아 파절 포함이라는 그 코드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골절 진단비가 있으셨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증권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진단비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아까 S02.5가 진단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가 부러지지 않고 아탈구라고 해서 치아 뿌리랑 치아 주변을 잡아주고 있는 이 조직들이 분리가 되어서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S03이라는 진단명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골절 진단금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제가 아시는 이제 치과 실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부러지거든요.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진 부분은 없었고 아탈구라고 해서 치아가 조금 이렇게 좀 충격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정도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님께서 계속 이제 골절 진단금 특약이 있으셔가지고 골절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런 걸 끊어줘도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이걸 끊어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진단이 내려진 코드에 맞게끔 진단서가 나갈 뿐이지 S03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S02로 진단은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이제 400만 원 받았던 이 분은 골절 진단금 치아 포함이라고 해서 50만 원 진단금이 나오는 경우에요.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만일에 골절 진단비에서는 치아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치아만 깨진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사고 경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치아 깨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고 경위에 따라서 골절 진단서를 끊어내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앞니가 좀 깨졌다고 해서 치료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작거나 이랬을 때는 보통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갈아낸다거나 조금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내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골절 진단비가 있다고 하면 이 골절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을 하시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약관을 보시면 치아 파절 포함이 있고 치아 파절 제외가 있습니다. 치아 파절 포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편에 골절 분류표 S02라고 나와 있고요. 치아 제외인 경우에는 여기 밑에 치아 제외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그분처럼 증권에 치아 파절 포함 제외 이렇게 적혀 있으면 너무 좋으나, 옛날 보험들 같은 경우라든지 또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치아 파절 포함 제외 이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상품 회사의 공시실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한화생명이야, 한화생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시실에 들어가서 상품 공시에 들어가면 내 해당 상품 이름을 검색하셔가지고 약관을 열어보셔서 이 약관표에 이렇게 S02로 되어 있는지 S02.5 제외라고 적혀 있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까 상해의료비라고 해서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1세대 실손 안에서도 상해의료비라고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이런 식으로 보통 실손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세대 실손에서는 상해 의료비라고 해서 입원이든 통원이든 상관없이 그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1세대 실손을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상해 의료비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병원비를 보험 진료부터 시작해서 비급여 진료까지 258만 5천 원을 썼어. 그러면 258만 5천 원에 대해서 가입 한도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 지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증권을 보시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 입원은 1억, 질병 통원은 30, 상해 의료비에서 1,000만 원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 의료비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그냥 합쳐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겠다라는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진료비가 250만 원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보험 진료비가 나왔는데요. 그 전액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해 의료비를 청구를 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요. 진료 차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료 세부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180일,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내에서만 100%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180일 넘어서 계속 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이 180일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전에 다 수납을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납은 병원에 180일 이내에 병원비가 모두 지불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세 번째, 골절 수술비도 있으시더라고요. 골절 수술비들은 이 골절 수술비도 상해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를 빼고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뼈 이식 수술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골절 수술비도 100만 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상해 수술비도 있으시는 거예요. 골절 수술비도 있고 상해 수술비도 있고, 그래서 수술비로 200 받고 골절 진단금에서 50, 상해 의료비에서 전액 치료비 부담이 다 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골절 진단금에서 50, 골절 수술비에서 100, 상해 수술비에서 100, 상해 의료비에서 150에서 플러스 알파 보험 진료비까지, 엑스레이 뭐 발치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쳤지만 병원비의 부담은 있으셨고, 저로 인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드리면서 병원비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은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셨고, 임플란트도 비싼 게 있고 조금 저렴한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도 제일 좀 비싼 걸로 해달라 해서 의료비에 부담 없이 진료를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이분은 이 상해 보장으로 인해서 4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하셨잖아요. 근데 치아보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구독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요즘에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뭐 빙판길이라든지 이럴 때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철이 되면 꽃게철이 오면 그 꽃게 게장 이런 거 먹으시다가 치아가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면 혹시 나의 보험금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치과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이가 많이 썩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랬을 때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치아가 썩다가 이제 점점 이 치아들이 못 버티다가 치아가 깨지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 골절 진단서를 꼭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난감해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함부로 그렇게 끊어줄 수가 없는 게, 요즘에는 이런 상해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손해상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들을 들고 와요. 이 사고로 인해서 정말 이 치아가 깨질 확률이 몇 프로인가, 이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 퍼센테이지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례하게 이가 썩어서 이가 깨진 부분들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만일에 진단서를 끊어준다 하더라도 우식과 뭐 파절 같은 상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한 가지의 상해 상병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너무 치과에 가셔서 이렇게 무례한 부탁은 안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질병이 아닌 외부 사고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이렇게 뭐 밥을 먹다가 이가 깨진다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도 제가 무심코 가입했던 일반 보험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내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고, 만일에 내가 지금 청구 시효가 3년이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확인을 좀 적어서 넣으시면 보통 한 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안 지가 오래됐는데 너무 오랫동안 청구를 안 한다, 이러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사고가 있었더라면 3년 이내에 꼭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